지붕 뚫고 하이킥에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황정음부터 비밀에 처절한 복수 연기. 그리고 힐미와 그녀는 예뻤다로 이어진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까지. 지난 20년간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시청률 보증 수표이자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국민 배우로 군림했던 황정음. 그가 결국 횡령 범죄자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스스로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기획사의 법인 자금을 무려 50억 원이나 빼돌려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에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그리고 황정음은 더 이상의 법적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이 형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뜨거운 환호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그릇된 탐욕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도덕적 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자 사건의 전말은 대중이 그에게 보냈던 오랜 신뢰와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다.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의 완전하고도 쓸쓸한 마침표였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연예인 및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강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착되었다. 지난 9월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했던 징역 3년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이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고 대담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부터 자신이 유일한 주주이자 모든 의사결정권자로 있는 1인 기획사 후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총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약 42억 원을 가지급금이라는 회계상 명목으로 손쉽게 이체했다. 가지급금은 본래 출장비, 경조사비 등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지출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지만 1인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비밀 통로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황정음은 바로 이 회계상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에 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예금처럼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했다. 이렇게 빼돌린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은 모두 그의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쌈짓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할 주식회사 대표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법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날, 황정음은 법원 앞에서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흐느꼈고, 태어나서 재판이라는 것은 처음 받아본다며 잠담하고 망가진 심경을 그대로 토로했다. 한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대중에게 희망을 주던 톱스타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물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대중과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가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당초 그의 변호인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심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은 결과 수용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더 이상의 실익 없는 싸움을 피하고 추가적인 이미지 손상을 막으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분석한다. 황정음은 이미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본인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오히려 항소를 강행할 경우 재판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최소 수개월 이상 길어지게 된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대중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갈 수도 있었던 황정음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그의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뿐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자충수가 될 수 있었다. 이미 법의 심판 이전에 여론재판에서 그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항소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가 횡령한 액수는 50억 원에 육박해 횡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데에는 그가 횡령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켰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재판부의 정상 참작 사유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마창소라도 할 경우 혹은 2심 재판부가 그의 반성하는 태도가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최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다. 결국 항소 포기는 더 이상의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이미지 추락을 막으며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자숙의 시간으로 넘어가려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이제 황정음의 연예계 복귀는 계약 없는 짙은 안개 속에 놓이게 되었다. 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지상파 드라마나 상업, 영화 등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광고계에서의 퇴출은 불보듯 훤하며 기존 계약에 대한 위약금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연예인에게 재계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당분간 그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대중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보를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지 세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탐욕과 그릇된 판단이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명성과 신뢰라는 성을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뜨리는지 배우 황정음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너무나도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다. 대중은 이제 그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미래는 오롯이 앞으로의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